잘 따라오셔야 돼요. 통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 여러분들 유인노래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통계 혹은 통계학 적도서, 통계는 스태티스틱이란 말이고 통계학 이런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학문으로 표시를 합니다. 메소돌로지가 있는 디시플린 중에 하나죠. 통계학적인 분석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스 오늘 내과 선생님들하고 시작하면서 통계란 무엇이냐, 골치 아파 보이는 통계학적 추론, 확률, 분포, 절대 복잡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아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평균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치는 건 아니고 무지무지게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결과 해석하는 많이 보입니다. 많이 쓰는 상관회의죠. 상관회의 또 뭐 굉장히 많이 쓰죠. 임상 의학 쪽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여기도 잘 알아두시는 유익한 정보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연속 변수,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들에 관한 카이스티어를 포함한 이런 것들도 한 묶음으로 에센스만 전달하고 비연속 변수의 회귀 분석이 로직 회귀라는 것들을 좀 이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비모수라는 것도 있어요. 비모수라는 것도 많이 닥치게 되는데 개념을 짝을 지었는데 아니면 지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통계가 달라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생존 자료 분석, 서바이벌 데이터 아나리시스의 생존의 개념. 그래서 혹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데이터를 구입하는 오류를 좀 범하지 않게끔 제가 해드린다는 거고, 마지막은 유효 표본수죠. 샘플 사이즈 디터미네이션이라는 여러분들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이 코스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 통계 얘기를 좀 시작할게요. 통계 얘기를 지금부터 한 슬라이드 한 10장 정도 가지고 진행할게요. 통계가 한마디로 뭐냐? 통계는 숫자에 관한 논리입니다. 통계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숫자 이외의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통계 분석은 숫자가지고 1, 2, 3, 4, 5, 6, 아라비아 숫자. 그 숫자가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가 주어지잖아요. 그 숫자가 매우 큰 숫자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방법론이에요. 그건 뭐 국민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3이보다 크고 6이 4보다 크고 뭐는 작고 이거 숫자의 크기 뻔한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숫자에 관한 얘기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지금 예제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대통령 선거 얘기죠. 그래서 A 후보가 11만 표, 1100만, B 후보가 얼마, C 후보가 얼마, D 후보가 얼마, 그래서 1위가 당첨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대선 때의 결과, 실제 결과입니다. 그럴 때 좀 믿어도 돼? 저게 지금 48.7%와 26.1%의 차이가 나는데, 그죠? 48.2%하고 26.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야. 못 믿겠는데 다시 해야지. 이런 지금 통계를 전혀 모를 때는 그럼 뭐 보통 우리 퍼센트 2개 나오면 막 비교하잖아, 그죠? 해야 돼? 아니죠. 왜냐면은 왜 아니죠? 이게 소위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전수조사라는 거. 2천만 명, 3천만 명 유권자를 하나같이 다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죠. 몇 퍼센트로 차이가 난다, 10표가 차이가 나도 이긴 겁니다. 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은 그
그 10표 차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가능성이 없어요. 샘플링도 안 했기 때문에 카운팅할 때 에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다시 개표를 다시 하되 통계적인 관점에서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 무조건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가마솥이 끓고 있고 가마솥에는 진정한 참값인 소스니스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간이 많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간이 많은 참값, 이유라고 하는 참값을 알고 싶은데 참값을 알 방법은 없진 않죠.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줘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모집단을 전체를 다 통째로 조사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권자 3천만 명, 4천만 명을 전수조사해버리면 참값을 알 수 있어요. 유한 모집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주는 모집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바쁘니까 그렇게 안 하죠. 바쁘게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뭐 샘플 가지고 의학의 연구의 99%, 여러분들은 뭐 거의 99% 샘플 가지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가끔 저는 전수를 해요. 옛날에 어떤 일반 지역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샘플이죠. 국간을 보고 이렇게 한 숟가락 숫자에 간을 떠서 보는 이걸 통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통계 방법들이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결국 숫자에 관한 논리인데 이해를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쉬운 부분일 거예요. 학생 A의 키가 174, 한국인 A가 174, 미국인 B가 176cm라고 할 때 2cm 차이가 나잖아요. 네, B 학생은 A 학생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분명히 숫자에 관한 얘기죠. 숫자에 관한 얘기고 B 학생은 A 학생보다 2cm 크다. 그 2cm는 우연에 의한 차이인가? 아닌가? 이런 의식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럴 것 같아요. 통계 분석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 그러면 통계 분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자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국간을 보는 거, 가마솥과 국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cm는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키에 있어서 분명히 2cm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우연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은 측정의 에러를 제외하고는 시점이 달리했다든가 뭐 키가 낮아지고 그런 시츄에이셔널한 변화가 있는 데서 측정의 에러가 생기기 전에는 이 숫자는 진정한 차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뭐 모든 의사든 과학자든 누구나 다 뭘 하고 싶어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크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뭐 다 누구나 안 된다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 학생이 전체 미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근데 흔히들 해요. 내가 보니까 뭐 미국 애들이 한국보다 크지. 저 친구가 나와도 돈이 많지. 은행 강도가 일어났는데 한 친구, 두 친구가 은행 강도하고 딱 나왔어요. 경찰이 딱 잡혔어요. 주머니를 털어. 얼마나 돈 갖고 있는지. A라는 놈은 얼마, B라는 놈은 얼마. A가 B보다 많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많은 거예요. 그건 점수예요. 그 이상의 얘가 우연에 의해서 원래는 10만 불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번에 2만 불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잡히면 그 상태에서 있는 거를 주머니 털어서 나오는 전수의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인 조정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요새 이런 것처럼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이렇게 소위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인퍼런스라고 해요.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야? 모집단에 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건드리는 거죠. 기자들이 무지하게 짓을 잘해요.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말실수나 이런 표현의 잘못을 많이 하는데 그렇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확률에 의해서 뽑힌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예를 한번 보세요. 이 경기도 연천 지역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유병률 측정했더니 100명당 9.1로 추정되었다. 9.1 당뇨병 100명당이니까 9.1%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9.1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할 것이냐. 9.1 믿어? 믿어야죠. 내가 조사하는 숫자니까. 그 9.1은 9.1이에요. 9.1%는 9.1%. 100명당 9.1명이 그 시점에 연천에 가서 만난 지역 중에는 9.1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원하기는 뭘 원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점핑을 하기 시작하죠. 일반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모집단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9.1%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즉 모집단의 모수가 그 가마솥 속에 있는 그 간의 간이 서트니스 정도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을 수를 추정을 해내는 이 정도의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게 바로 모집단에 관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모집단에 관한 추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복잡해요. 그 전 단계 9.1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숫자냐면 그저 그냥 말 그대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술 통계라고 해요. Descriptive Statistic이라고 해요. 그냥 describe 하는데 끝이죠. 그리고 가끔 Standard Deviation 혹은 Coefficient of Variation 뭐 이런 숫자들을 쓰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마치 통계를 분석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 2,520명의 데이터가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자가 2,520명의 숫자가 2,520명을 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벅차죠. 그래서 대표되는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그저 평균에서 분포가 이제 경험적인 분포지만 어떻게 된다.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 그놈이 모집단에 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아주 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산포도인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많은데 그냥 데이터를 2,500개를 갖고 다니기 싫으니까 딱 두 숫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요. 두 가지 숫자만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그 이상은 못해요. 그냥 내가 계산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런 측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논문도 안 되죠. 그죠? 논문을 인정도 안 해줘. 왜? 그건 네가 그때 측정했으니까 그렇지.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 저희 모집단에 관해서 대한민국 농촌 지역, 일반 지역 주민의 당뇨 유병률은 아마도 이 정도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려면 뭘 해야 되냐? 통계를 써야 돼요. 소위 얘기하면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혹은 표준 오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에센스 중에 하나인데 표준 편차하고 표준 오차는 천양지차예요.
해석을 완전히 SD하고 SE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착각들을 많이 해요. 논문 쓸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통계학에 관심은 기술력 통계학에 관심이 없고 추측 통계학에 관심이 있죠. 그죠? 모집단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여기 김예한 선생님 계시지만, 아침에 주치의가 인턴이 아침에 회진하면서 어떤 환자의 혈당을 측정한 데 PS를 봐, 그죠? 이게 180에 숫자. 자, 통계학은 뭐라고 그러지? 숫자에 관한 학문이고, 통계학은 숫자가 보통이냐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180은 뭐예요, 이거? 큰 숫자에? 보통이에요? 작은 숫자. 그죠? 근데 일단 김희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 왜? 뭐 때문에?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혈당의 분포를 이미 머릿속에 꿰고 있어요. 몇 명 가지고 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수명, 수십만 명, 수백, 수만 명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소위 갖고 다녀야 될 주머니 속에.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노멀 레인지라고 하나 아주 간편한 숫자 2개를 가지고 다니죠. 다니고 떡진 걸 외워놨지. 그래서 이런 180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큰 숫자냐 보통이냐 작은 숫자는 대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분포에 180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떨어 잣대로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오른쪽 끝에 있죠. 180이.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거를 분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180이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포를 모르는 사람도 이 분포만 알면은 180이 큰 숫자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측정하면 돼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무수히 많은 집단을 놓고 이렇게 혈당을 측정하면은 어떤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분포를 알면은 어떤 주어진 숫자를 그 위치에 맨 왼쪽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잣대로 보면 되고, 그때 그 의사는, 그 사람은, 이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너무 높다, 낮다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의 분포를 또 우리 통계학에서 써요. 그런 형태의 분포를 뭐라고 해? 경험적인 분포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empirical distribution. 이건 뭐냐면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지만 실제로 측정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런 통계적인 판단을 하는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포를 내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들은 하면 돼요. 노멀 레인지라고 하는 걸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르쳐드릴게요. 노멀 레인지 디터미네이션 방법도 있는데 발 좀 팔아야 돼요. 발 좀 팔아야겠죠. 안 만들어져. 근데 이런 분포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만 들고 나중에 써먹기, 썸벌내면 조그만 거 하나 써먹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면 여기 좀 보시면 동물 실험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뭐냐면 정상 혈당군 10마리, 고혈당군 10마리의 동물 실험을 놓고 옛날에 실제 데이터를 쓰느라고 내가 이렇게 복잡한 예제를 썼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정상 혈당군의 평균치가 14 플러스 마이너스 3.7이고 고혈당군 10마리에서의 무슨 값에 평균치가 13.4 플러스 마이너스 2.25에 14와 13.4, 0.6의 차이가 났거든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0.6의 차이가 대단히 큰 숫자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판단해요. 연구자의 관심 있사고 이게 결과가 환자 치료, 치료법 개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질병 기전 연구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럽시다. 커요? 작아요? 보통에 조금 전에 배운 지식으로 치면은
무수히 반복하지 뭐 분포가 있으면 되잖아요. 무수히 반복을 하면 저 차이의 분포를 알 거예요. 정상 혈당분에서 무슨 실험적인 조작을 하는 없애 혈당의 분포, 고혈당분에서 뭐 실험적인 조작을 해서 나온 결과에 분포의 차이들이 어떤 분포를 따지느냐를 알면 되는데 알 수 없죠. 그걸 할 방법이 없죠.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는 그런 도움이 한 사람은 없죠. 결국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포를 알면 웬만한 그 혈당치가 높고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는 만지고 있고 이 데이터가 이런 실험 세팅이 여러분들 하시는 건 없죠. 이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분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포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그만하고 그냥 뭐 맥주나 한잔 먹으러 가면 돼요. 제일 좋은 건 그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나쁜 사람들이 뭐냐 통계학자들 있죠. 통계학자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분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론 분포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분포에 대비되는 거야. 이론 분포. 이론 분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오는 그 0.6의 차이가 이론적인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만 보면은, 그죠? 그러면 이 숫자가 0.6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보통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론적인 분포가 뭐예요? 정밀 분포, T 분포, 카이스케어 분포, F 분포, 이항 분포, 이 분포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분포들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의 크기, 보통인데 크거나 작은 걸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추측 통계라고 해요. 스토캐스틱 혹은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요. 이 추측 통계학의 주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측 통계학을 배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T-테스트를 한다 그런 뜻은 T 분포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F-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F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숫자의 크기를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분포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이런 분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잘 못 찾아가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다루는 모든 숫자,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숫자는 저와 같은 4개 스케일 중에 하나로 속해 있게 되어 있어요. 노미널 스케일의 숫자가 있고, 오디널 스케일의 숫자가 있고, 뭐죠? 인터벌 스케일의 숫자가 있고, 레이시오 스케일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혈당치, 평균 뭐 이런 거 내는 거, 가감승제가 가능한 레이시오 스케일. 전화번호 같은 거, 속성만 지칭해도 혈액형 A, B, O, A, B죠. 1, 2, 3, 4죠. 숫자는 1, 2, 3, 4로 표시되잖아요. 혈액형 1이 2보다 커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가 4가 되지 않아요. 가감성제 내지 순서의 개념도 없는 숫자를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해요. 노미네이션만 해주는 개념이 없어요. 오디널 스케일은 순서의 개념만 있어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못해요. 그런 이게 다루고 있는 숫자가 아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다 먹고 엘리베이터의 층 1, 2, 3, 4는 오디널 스케일이죠. 순서만 있죠. 온도는 인터벌만 있어요, 개념이. 연령, 혈당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많은 그런 수준을 레이시오 스케일이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스케일이 뭐냐에 따라서 통계 분포가 달라져요. 내가 분포 지금 가야 된다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스케일을 알아야 돼요. 그 스케일. 그 스케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가지는 스케일이 뭐냐예요. 혈당치 뭐예요?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레이시오 스케일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어디로 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명칭 척도, 순위 척. 다음 시간에 다시 읽을게요.
간격척도 비척도에 관한 설명을 그렇게 써놨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논문도 좋아요. 스케일이 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 표가 뭐 제가 만든 표입니다. 순전히. 근데 그 스케일에 따라서 중요한 게 중속 변수예요. 중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y 값의 값이 만약에 혈당치다, 혈당치 차이다 그러면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했죠. 근데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레이시오 스케일이면 무조건 평균치 검정이라는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뇨병 발생률이 중속 변수가 돼요. 발생률은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질병 당뇨가 발생됐다 안 됐다예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전체 이 중에서 된 사람이 몇 명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발생률은 됐다 안 됐다 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노미널 스케일. 이항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부터 실컷 할 건데 이항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뭘 따라가? 하이스케일로 따라갑니다. 여기 있는 방법들이 스케일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딱딱딱 결정되는 거예요. 출생시 체중과 뭐 재택기간 해서 엄마 뱃속에서 오랫동안 재택기간이 길면은 제스타션을 일으키면은 벌스웨이트가 커지잖아요. 그 둘 간의 관계를 보고 싶어. 그러면 뭐가 중속변수고 뭐가 독립변수냐? 재택기간이 독립변수가 있죠. 그놈이 X가 Y를 결정하고 벌스 웨이트를 결정하죠. 그 벌스 웨이트는 스케일이 뭐예요? 레이시오 스케일, 그죠? 평균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뭘 해? 회귀 분석을 다 해요. 이렇게 중속 변수의 스케일이 뭐냐에 따라서 따르는 분포가 달라요. 이거 잘못 따라가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변수를 이런 걸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저희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 연습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구하고자 하는 놈이 스케일이 뭐냐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통계 분석법이 딱딱딱 결정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내가 가설상의 변수에 따라서 나는 상관 분석을 한다. 이러면 관식을 한다. 생존 분석으로 생존 분석은 재밌어요.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의 경우가 이쪽에 그랬을 때는 생존 분석, 서바이벌 데이터 아나리시스로 간다. 이런 등등의 그 가는 길을 좀 길라잡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의하고 다 빼주셔버리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통계 분석 방법은 이렇게 분류가 돼요. 무슨 방법?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류돼요. 지금까지 한 모든 이제부터 배울 거지만 그래서 그는 파라메타가 있느냐 소리 나서 모집단이 있느냐 없느냐 어렵죠? 나중에 데이터 가지고 봅시다. 모집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는 모수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게 T-테스트 모수적인 방법. 근데 그렇지 않고 비모수적인 non-parametric이라는 말을 써요. 모수를 가정할 수 없는 이렇게 모든 통계 분석만 둘로 갈라져. 예를 들어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시다. T-테스트 이런 거 있죠. 여기. 모수적인 방법은 T-테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비모수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뭐 콜모로프가 어쩌고 런스 테스트가 어쩌고 윌컵슨, 맨기피니 뭐 이런 사람들이 지정당에 확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가설을 검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또 쭉 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모든 통계 방법은 스케일에 따라 달라지고 모수냐 비모수냐에 따라 달라지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짝을 지었느냐 짝을 안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은 T-테스트도 짝을 안 지었으면 T-테스트 하는 거고 짝 지었으면 페어드 T-테스트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은 크게 이렇게 갈라쳐지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돼?
스케일을 보시고 그 스케일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하는 거는 필요한 통계책을 보시고 이 내면을 보시고 그러다가 한번 좀 물어보고 TTS가 맞아요? 그럼 그냥 TTS로 가서 팩트제에다가 데이터를 쑤셔 넣으면 되겠죠. 그럼 쭉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요점은 하여간 통계학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통계학은 숫자에 관한 논리입니다. 그 숫자는 크냐 보통이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때 그 기준을 어떤 방법을 쓰느냐 분포에 갖다 걸어보는 거다. 그 분포도 그냥 내가 직접 계산해서 측정해서 만드는 경험적인 분포가 있고 정상치 같은 거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론적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이론 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정규 분포로부터 쭉쭉쭉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갖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단초는 스케일을 가지고 시작한다. 네 가지 스케일 중에 어떤 거냐를 스케일을 찾아가고 그렇게도 해보고 파라메트리, 넌 파라메트리도 해보고 페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길을 잘 돌아가요.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 통계의 1단계 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또 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뭘 원하냐 하면은 다별량 분석을 원할 거예요. 피바의 아나리시스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정석 변수가 뭐냐에 따라 또 이렇게 모델이 다른 모델 쓰는 거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서너 시간 후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7분 다 썼습니다. 질문은 맥주 먹으면 마치겠습니다.